안녕하세요 여러분, 뽀꼴룸입니다. 지금은 2월 24일 토요일 오후 9시 36분입니다. 저는 지금 오감자를 까먹으면서 노가리를 까고 있습니다. 알바를 끝낸 뒤에 1,400원짜리 오감자를 샀어요. 근데 GS가 2+1이었는데 2,800원이 부담돼서 못 사겠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지금 카드가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 달라는 건 아니고요. 알바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왜 일본의 알바들은 저렇게 막 생글생글하고 친절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알바들은 왜 표정부터 그냥 십창 나 있고 그럴까? 아유 알바 새끼들 또 이러면서 알바들 또 가둬놓고 좁혀는 용도로 또 일본 데려가서 프레임 씌우잖아요. 근데 제가 알바로서 왜 친절하지 않은지 알 것 같아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친절하지 않냐면 일단 뭐 서비스 정신 이런 게 부재한 민족이죠. 우리 전부 솔직히 그냥 우린 다 이제 어느 정도 조선 유전자이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진다.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별로 손님들도 별로 그다지 높은 서비스 정신이 있지 않아요. 피차 일반이라고. 씨발 서로 막 그냥 난 손님은 잘해줬는데 그건 다 자기 입장이지. 그리고 알바가 굳이 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이제 서비스 정신이 뭐 그런 걸 운운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어 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또 있죠. 수축사회, 초고령사회, 초저출산사회. 예전에는 뭐 무슨 4당 오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미친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게 결국 30년 모기지, 빚더미, 그 다음에 썩파트, 그리고 주말엔 자기가 밥 해야 되고, 주말뿐이 아니지 막 그냥 배달 음식 먹고 남은 배달 음식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한 대가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어떤 그런 괴담이 파도 나오다 보니까 저는 젊은 세대의 어떤 목적성이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 가면 뭐 어떻게 돈 모아서 뭘 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계가 다 됐고 나라로서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되게 둔화되고 있고 아무튼 90년생에게 00년생에게 거는 기대가 아무튼 큰데 우리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기대를 거냐 이것도 있는 거죠. 비가 오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이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 참
예전에는 비가 오면 참 무슨 생각을 하고 막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뭐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내가 인문학적 소양? 좀 존나 웃기긴 한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비가 오면 드는 생각이 배민 커넥트 하면 1,000원 더 줄 텐데 이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나갔어. 다들 그냥 천민 자본주의에 미쳐 살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건 아니고 맥도날드에 자주 가거든요. 왜냐면 쿠폰이 있어서. 더블 불고기 버거 세트가 아니라 단품이 2,6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시간 내에 잘 맞춰서 가면. 탕핑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오래 씹으면 양도 많은 것 같아. 씨발. 그러니까 제가 뭐 봤냐면 알바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팩트예요. 알바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그냥 저 자체도 일단 친절하게 하지 않아요. 알바할 때. 뭐 그냥 막 틱틱대고 막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굳이 막 친절하게 막 무슨 막 살갑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안 한다기보다도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틀딱? 그냥 완전 틀딱은 아닌데 아닌가? 아니구나. 그냥 정말로 한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아버지 4명이었거든요. 다 할아버지였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제가 이제 불고기 버거 단품 받아서 2층에서 먹거든요. 2층에서 먹는데 저는 이제 우리 서우파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폰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제가 이제 그걸 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냥 좀 듣거든요. 좀 변태 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제 취미입니다. 그냥.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인들의 맹점이 뭔지 뭐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참 이 틀딱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서울에 살고 있어서 막 이제 맥도날드가 많아요. 저쪽에도 있고 몇백 미터 가면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이 커피를 마시면서 막 이제 외모 품평을 하는 거예요. 외모 품평을. 그냥 내가 여기 원래 오기 싫고 여기 있는 여자애들 다 싸가지도 없고 한데 내가 여기 키오스크가 여긴 없어서 그래서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면서 이제 거기 몸매가 더 좋다, 아니 뭐 여기가 더 얼굴이 예쁘다, 뭐 막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냥 씨바 그냥 관짝이나 짤 나이에 그 주접을 존나게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가 막 이제 한국 여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참 그 서우파 형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의 어떤 수축 뭐 이런 게 아닌 국가의 정상화라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586만 조팔육이고 그 윗세대는 되게 막 산업화 세대, 뭐 우리를 뭐 이렇게까지 살게 도와준 뭐 거룩한 세대, 뭐 아무튼
거룩한 세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되게 대단한 세대, 존경받아 마땅한 세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국에 존경받을 만한 세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세대 2대남을 포함해서도 10대남을 포함해서도 애초에 그냥 존경이 어울리는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사우파 세대는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항상 제일 힘들었던 손님들은 나이가 지긋한 손님들이었어요. 뭔가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요구를 하고 내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혼자서 2023년에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알바들이 친절하지 않아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음식에 침만 안 뱉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음식에 침 뱉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는 존경받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세대가 586의 아버지 어머니 뻘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대책 없이 많이 싸질르던 그냥 그 본능과 욕망에만 충실하던 그런 시대란 얘기예요. 그런 세대란 얘기예요. 대한노인회 회장 존나 그냥 기운 팔팔 넘치는 거 보셨죠? 노인들의 일자리를 뺏지 마라. 뭐 하라 하면서 노인들이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라라는 이준석의 말은 절대로 들을 수 없죠. 저 노약자석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산부 그런 건 뭐 당연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앞으로는 제 생각엔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갈라치기의 민족이고 서로 싸우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분열이 이제 특기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 갈등도 한풀 꺾였고 남녀 갈등도 뭐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우리 서로 알고 있죠. 이제 서로를 소닥 보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 생겼다는 거. 물론 막 주겔에서는 막 싸우고 전쟁이고 더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일단 연애율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고 결혼율도 감소하죠. 그냥 아예 이제는 서로를 이성으로 보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정이라고 해야 되나? 휴전이 아니라 어떤 그 1차 어떤 전쟁의 협정이 딱 맺어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이제 막 남녀가 썸 탄다 막 이런 단계를 사람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제 주위 사람들이랑 저가 병신 루저 새끼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추이죠. 그 기조,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거. 제가 볼 때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좀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 갈등도 끝났고 세대 갈등도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죄송합니다. 긴장해가지고. 지역 갈등도 끝났고 성별 갈등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세대 갈등이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50년간의 어떤 갈등 토픽을 책임질 거는 이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안엔
솔직히 좀 장난기 어린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그냥 MG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팔력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거는 이제 장난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축사회로 돌입하죠. 수축사회로 돌입하면 100개였던 빵이 이제 80개로 줄고 인구는 100명이죠. 계속. 그리고 70개로 줄고 60개로 줄고 그때 서우파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떤 몇 안 되는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투표에 붙이겠죠. 모두 서로 양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쪽수 많은 이제 그 세대가 이기겠죠. 부활력이. 근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그쵸? 산업화 세대잖아. 그러니까 동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하다. 죽는 소리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하다. 저는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씨발 도대체 그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 그 많은 기회를 그럼 다 날린 거야 저 사람은? 근데 씨발아 너는 그냥 수축사회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럴 거 없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겠지. 맞아요. 맞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배려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뭐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그 혐로 일본에서 찾아보면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고 나서 어떤 그 단카이 세대는 현금을 많이 모아놓은 그거 아닌가? 아무튼 현금을 많이 모아놓은 노인들을 사냥하는 그런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대요. 일본에서. 존나 무섭죠. 근데 제가 서우파 형님 영상을 좀 보고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훔친 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영상 중에 뭐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몇 명이 이제 팀으로 짜서 어떤 뭐 그 차 번호나 뭐 이런 걸 조회해서 신원을 안 다음에 현금을 훔치려 이제 집안에 들어간 강도가 있었대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래요, 그게. 존나 무섭죠.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의 이제 민낯이 나온다. 어떤 돈과 어떤 그 처세와 어떤 그 눈치 이런 거에 이제 가려져 있던 그 팽창 사회의 어떤 그 부와 허영에 가려져 있던 이제 그 우리의 이제 민낯이 이제 갯벌이 이제 썰물 밀물 이제 빠지듯 물 빠지듯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서서히. 왜? 이제 우리의 이제 물을 찰랑찰랑 해주던 피부를 찰랑찰랑 해주던 이제 팽창사회의 어떤 그 부나 허영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최강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의 세대 갈등은 아마도 노인 사냥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도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